여보 아직 안 잤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회사 일 좀 바빠서. 그래. 축하한다. 이사 된 거. 고마워. 우리 집에서 이사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러게. 고생 많았어. 당신. 응. 그날 밤이었습니다. 김정수 씨는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회사 일이야. 주말에도? 응.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그래. 이상했습니다. 너무 잘된 일인데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았을까요? 여보 휴대폰 좀 충전해줘. 줘봐. 그때였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충전기를 꽂으려던 순간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보고 싶다. 정수 씨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누구지? 보낸 사람.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그 아래 이어진 메시지 하나. 다음 승진 건도 내가 알아볼게. 승진? 이사 말하는 건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수 씨의 눈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사장님, 그날 밤 김정수 씨의 인생은 그 휴대폰 하나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는 무슨 대화가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김정수 씨는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평생을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몸이 저절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조금 열어요. 이른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그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새벽녘엔 뭔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아직 세상이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씨는 그 잠깐의 시간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엔 세수를 하고 혼자 조용히 보리차 한 잔을 끓여서 마셔요. 아내는 7시 전엔 잘 안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회사에 아침 일찍 안 나가도 되니까요. 정수 씨는 그 시간이 편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랄까, 아무도 간섭 안 하는 고요한 한 시간. 정수 씨가 다니는 회사는 충청도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입사한 게 28살이었으니까 올해로 꼭 34년째가 되는 거죠. 요즘은 생산직 반장으로 일하는데 젊은 직원들 관리하고 불량률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이런 걸 주로 합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그래도 이 일이 자기한테는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퇴직이 2해 남았습니다. 그 사실이 요즘은 자꾸 마음에 걸려요.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떠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뭘 해야 하나, 그냥 집에 있어도 되나, 텃밭이나 가꿀까, 아내랑 여행이라도 다닐까. 이런 생각들이 요즘 부쩍 많이 납니다. 아, 맞다. 아내 얘기를 좀 더 해야겠네요. 이순희 씨, 그러니까 정수 씨의 아내는 남편보다 7살 어립니다. 결혼은 정수 씨가 33세 했으니까 그때 순희 씨는 26이었겠죠. 선을 봐서 결혼했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순희 씨가 야무지다 싶었대요.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일도 척척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에 완전히 충실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 키우면서 남편 내조하고 시어머니 봉양하고 그야말로 구식 며느리, 구식 아내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정수 씨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러다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순희 씨가 처음으로 취직 얘기를 꺼냈어요. 나도 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근질거려서. 정수 씨는 처음엔 반대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나가냐고. 내가 벌어오는 거로 충분하지 않냐고. 그런데 순희 씨가 하도 설득을 하니까 한번 해봐라 했죠.
그 식품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순희 씨의 직책은 그냥 사무보조였습니다. 전산 입력하고 서류 정리하고 커피 타고 하는 일이었어요.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이었고요. 정수 씨는 솔직히 그때 마음속으로 그냥 소일거리나 하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순희 씨는 달랐어요. 1년이 지나니까 팀에서 제일 일 잘한다는 소리가 들렸고 2년 지나니까 팀장 대리 역할을 맡기 시작했고 4년 만에 정식으로 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론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는지 중요한 프로젝트마다 순희 씨 이름이 들어갔고 중간 관리자를 거쳐서 결국 이사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정수 씨는 처음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네 아는 형들한테 직장 동료들한테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이사 달았어. 아이고 이제 사모님이시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으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아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 사람 사이가 점점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엔 6시였던 게 7시가 되더니 8시가 되고 어떤 날은 10시가 넘어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출장도 잦아졌고요. 서울 본사에 올라가는 일이 한 달에 2~3번은 됐고 가끔은 1박 2박씩 있기도 했어요. 그게 다 일 때문이지. 정수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바빠지는 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밥상 앞에서도 아내가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는 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식사 중에도 문자가 오면 바로 읽고 빠른 속도로 답을 보내고. 정수 씨가 밥 먹을 때만이라도 좀 놔두지 하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고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예전엔 저녁 먹고 나면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이젠 아내가 퇴근하면 씻고 뭔가를 혼자 들여다보다가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서 자는 패턴이 굳어져 버렸어요. 정수 씨도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부부가 무슨 신혼도 아니고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자기를 설득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허전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리감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건가. 그 질문에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정수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혼자 일어나서 보리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아내가 달라지고 있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어느 틈에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 변화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정수 씨도 그랬습니다. 뒤돌아보면 분명히 신호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처음으로 이상하다 싶었던 건 아내가 옷 스타일을 바꿨을 때였습니다. 원래 순희 씨는 편한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회사 갈 때도 깔끔하긴 했지만 화려하거나 튀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사가 된 이후로는 옷차림이 확 달라졌어요. 백화점에서 사는 고급 정장들, 스카프, 구두도 굽이 높은 걸로. 처음에 정수 씨는 그냥 이사니까 회사에서 더 잘 차려입어야 하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향수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백화점에서 파는 평범한 향수를 썼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수 씨가 그 향수 새로 산 거야? 했더니 응, 선물 받았어 하는데 누구한테 받았냐고 물으니까 회사 후배들이 생일 때 줬어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향수가 어디서 온 건지 좀 더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띈 건 아내가 외출이 많아진 거였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로 나가야 한다는 일이 잦아졌고 저녁에 갑자기 오늘 팀 회식이 생겼어 하고 나가는 날도 늘었습니다. 정수 씨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드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게 외롭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그냥 섭섭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둘이 좀 살 수 있게 됐나 했더니 아내는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수 씨가 물었어요. 오늘도 나가?
응, 거래처 사람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 주말에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일인데. 정수 씨는 더 말을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일 때문이라는데 그 이상 뭘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냥 그래 다녀와 했죠. 나중에 아들이 잠깐 집에 들렀을 때 이런 얘기를 꺼낸 적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요즘 엄청 바쁘죠? 이사가 되고 나서 많이 바빠진 것 같더라. 어머니 회사에서 진짜 인정받는다고 하던데요. 친구 엄마가 그 회사 알아요. 거기 사람들이 어머니 얘기를 엄청 좋게 하더래요. 정수 씨는 그 말에 다시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올라간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 뭔가 섭섭한 감정들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수 씨는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정수 씨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문자를 받으면 어떤 표정을 짓는가?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서 받는가? 귀가 시간이 들쭉날쭉한 날은 어떤 날인가? 딱히 의심한다는 의식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가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중에 아내 휴대폰이 진동으로 울렸어요. 순희 씨가 슬쩍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살짝 달라지는 걸 정수 씨가 봤습니다. 뭐랄까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가운 것 같기도 한 그런 표정. 그러고선 휴대폰을 엎어놓고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 짧은 순간이 정수 씨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는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순희 씨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갔을 때 정수 씨는 무심코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들어서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손이 갔어요. 그리고 화면을 켰는데 잠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잠금이 있네. 그냥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잠금이 마음에 걸렸어요. 예전에는 잠금이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걸어놨지? 그 순간 뭔가가 마음속에서 꿈틀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그냥 내려놓았어요. 그게 그날 저녁 일이었습니다. 아내 회사 사장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아내가 이사로 승진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순희 씨가 기분이 좋아 보이면서 식사 자리에서 말을 꺼냈어요. 우리 사장님이 진짜 사람을 잘 봐요. 능력 있는 사람을 딱 알아보는 눈이 있어. 그래? 응. 다른 데 같으면 나이 들고 여자라는 이유로 승진을 못 시켰을 거야. 근데 우리 사장님은 그런 거에 전혀 상관 안 하고 오직 실력만 보거든요. 정수 씨는 그냥 그런 사장이면 좋은 사장이네 하고 넘겼습니다. 그 후로 사장 이야기가 종종 나왔어요. 이런 결정을 사장님이 해줬다. 저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내 편을 들어줬다. 이야기 속에 사장이 꽤 자주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사장이 몇 살이야? 하고 물었더니 순희 씨가 나보다 한 살 위야. 점지하더라고요. 50대 중후반인 거죠. 부인은? 이혼했대요. 오래전에. 아, 그래? 그 대화도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수 씨는 특별히 뭔가를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 말 속에 사장 이야기가 점점 더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순희 씨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뭔가 살짝 밝아지는 느낌이랄까.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했어요. 사장님이 요즘 나한테 많이 의지해요. 회사 일 결정할 때 꼭 나한테 물어보고. 그거야 이사니까 그렇지. 아니, 그냥 업무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도 좀 터놓고 얘기해요. 그 말이 조금 걸렸어요. 개인적인 고민을? 부하 직원한테? 근데 그때도 정수 씨는 그냥 넘겼습니다. 뭐 그렇게 친한 회사 분위기도 있는 거지 하고요. 이 식품회사는 규모가 크진 않아요.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장은 창업주의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대요. 순희 씨 말로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머리도 좋고 일에 집중할 땐 무섭지만 사람 다루는 게 능숙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하고 한번 물어본 적 있었어요. 별 뜻 없이 물어본 건데. 키 크고 뭐 잘생겼지. 왜?
아니, 그냥. 그 대화도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정수 씨가 아내 회사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아내한테 연락을 했더니 오늘 마침 사장이랑 외부 미팅이 있어서 회사가 아닌데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온 아내한테 어디 갔다 왔냐고 하니까 시내 호텔 식당에서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자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누구 갔어? 사장님이랑 나랑 영업팀장이랑. 셋이서? 응. 그때 정수 씨가 처음으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꼬집어 이상하다 할 수는 없는데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왜냐고요? 괜한 말 꺼냈다가 싸우기 싫었거든요. 아내가 그게 무슨 의심이에요 하면서 서운해할 것 같았고 그러면 정수 씨가 더 미안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래 고생했네 하고 끝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내 이름 다음에 사장 이름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혼자 점심을 먹을 때, 퇴근하고 버스를 탈 때, 새벽에 보리차를 끓일 때 그냥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의심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처음엔 아주 작아요. 먼지만큼 작은 게 마음속에 들어와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한번 뿌리를 내리면 비가 오면 자라고 바람이 불어도 자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라는 거더라고요. 정수 씨한테 그게 시작된 건 아마 그 호텔 저녁 자리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신경이 쓰이는 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아내가 밤에 혼자 있을 때 자꾸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버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려면 거실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정수 씨가 누구랑 통화해? 하면 그냥 회사 사람이랑 하고 대충 넘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주말에 갑자기 외출이 생기는 날에 그 전날 밤부터 어딘가 들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였어요. 평소엔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금방 자러 들어가는데 그런 날 전날엔 샤워도 오래 하고 옷도 뭘 입을지 미리 생각해 놓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아내가 쓰는 향수가 자꾸 바뀐다는 거였어요. 선물 받은 거라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새 향수가 생기는 게 이상했습니다. 회사 후배들이 그렇게 자주 향수를 선물해?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어느 날 아내 지갑 안에서 영수증을 봤을 때였습니다. 정수 씨가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내가 서둘러 찾아주면서 영수증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우려고 봤더니 시내 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둘이 먹었다고 하기엔. 이거 어디 갔다 온 거야? 거래처 접대했어. 둘이서? 아니, 여러 명이서. 정수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여러 명이 먹었다는 자리였는데 회사 법인카드가 아니라 아내 개인카드로 결제된 영수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혼자 생각하다가 거래처 접대면 법인카드로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또 거기서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고 스스로 무마했어요. 정수 씨는 그런 사람입니다.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와도 그걸 확인하러 가는 타입이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게 아니길 바라는 그런 사람.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자라는 그 작은 의심은 정수 씨가 모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커졌습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는 날이 생겼어요.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내는 지금 뭘 꿈꾸고 있을까? 아내 마음속에 나는 얼마나 있는 걸까? 그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내한테 어떤 사람인가? 그 생각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고 어느새 새벽 2시, 3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며칠이 되고 일주일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직장 동료가 툭 말을 꺼냈습니다. 김 반장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잠을 좀 못 잤어. 잠을 왜? 걱정거리가 있어? 아니야, 그냥. 동료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정수 씨도 더 말하지 않았고요.
그날 퇴근길에 정수 씨는 버스 안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혼자 이러고 있는 게 맞나. 근데 확인하면 뭐가 나올까? 확인해서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확인해서 뭔가 나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정수 씨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켜다가 껐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식탁 앞에 앉아서 멍하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서울 출장을 다녀온 날이었어요. 이틀 출장이었는데 본사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는 이틀 동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잤어요. 뭐 이젠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슬프게도 그 혼자인 시간이 어색하지 않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내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 약간 피곤해 보이면서도 기분은 좋아 보였어요. 잘 다녀왔어? 응, 좋았어. 회의는? 잘 됐어. 좋은 결론이 나왔어.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순희 씨가 유독 말이 많았습니다. 회의 결과가 좋았다. 사장님이 이 부분에서 멋진 결정을 했다. 앞으로 회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요. 정수 씨는 듣긴 들었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걸 보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이틀 동안 어디서 뭘 했을까? 식사 후에 아내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씻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엔 조용해졌습니다. 정수 씨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안방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아내가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정수 씨가 일어나서 안방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아내는 깊이 자고 있었고 그 옆에 침대 사이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한참 그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집어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들어봤자 잠금이 되어 있고 잠금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그냥 돌아서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냥 거기 서서 아내의 잠든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맞나? 이 사람이랑 내가 30년을 살았나? 지금 이 사람이 자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가? 그러다 정수 씨는 침대 발치에서 충전 중이던 다른 휴대폰을 봤어요. 아내가 쓰는 휴대폰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일반 개인폰이고 하나는 회사 업무용 폰이에요. 업무용 폰은 회사에서 지급한 거고 거기엔 업무 관련 앱들이 깔려 있다고 했는데 그 업무용 폰에는 잠금이 없었어요. 평소엔 그냥 그 폰에서 업무 메시지가 오면 확인하고 그냥 테이블 위에 두는 식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그 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 씨는 그 폰을 집어 들었어요. 잠금이 없어서 화면이 바로 켜졌고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업무 메시지들이 쭉 나왔어요. 거래처 이름들, 납품 일정, 제품 관련 내용들. 정수 씨는 그걸 보면서 아, 역시 업무용이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낯선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아니라 이니셜이었습니다. 그냥 J라고만 되어 있는 대화창이었어요. 정수 씨는 그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처음 몇 줄은 업무 관련 내용처럼 보였어요. 미팅 잘 됐습니다.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요. 정수 씨는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스크롤을 더 내리자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 덕분에 잘 끝났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대표님이 잘하신 거지. 아니에요.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진심이에요. 이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민망하게. 민망하면 어때요? 사실이니까. 정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업무 얘기인가? 업무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손이 떨렸지만 스크롤을 계속 내렸어요. 오늘 서울에서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나도요.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떡해요? 어떡하긴. 우리가 원하면 되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 정수 씨는 거기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것 같아서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손은 또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에 혼자 자야 해요. 나도. 당신 생각하면서 잘게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왜요? 사실인데. 사실이어도 하지 마요. 나 흔들리잖아. 흔들려도 돼요. 나한테. 그리고 거기서 한 칸 띄고 또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이번 출장 정말 좋았어요. 응. 나도. 이런 시간 또 있었으면. 있을 거야. 자주. 정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내 옆에 앉아 있다가 힘이 빠져서 침대 발치 바닥에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잠든 아내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들을 쓰면서 옆에서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정수 씨는 그 밤을 거실에서 보냈습니다. 침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내 옆에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새벽 내내 그냥 있었어요. 밖에서 가끔 차 소리가 들렸고 창문 너머로 어둠이 천천히 밝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냐고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이 잡히지 않고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분노도 슬픔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었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됐어요. 평소라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시간이지만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으니 눈이 떠진다는 말이 맞지 않았죠. 그냥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된 거였습니다. 정수 씨는 보리차를 끓였어요. 손이 좀 떨렸지만 그래도 끓였습니다. 뭔가 평소와 똑같은 걸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 보리차를 양손으로 꽉 쥐고 마셨어요. 따뜻한 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7시에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오다가 거실에 정수 씨가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안 잔 거예요? 응, 좀.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순희 씨는 어제 출장 다녀오면서 피곤하긴 했나 하고 중얼거리면서 세수를 하러 들어갔어요. 정수 씨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뒷모습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간밤에 자기 남편이 자기 폰에서 뭔가를 읽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정수 씨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따져야 하나? 물어봐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놀랍게도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였어요. 맞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충격적인 걸 봤을 때 처음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로 도망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업무상 친한 사이라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 직장에서 신뢰하는 사람한테 없으면 안 된다는 말 하는 게 꼭 나쁜 뜻은 아니잖아. 어쩌면 저 사람들이 그냥 말투가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이번 출장 정말 좋았어요. 응. 나도. 이런 시간 또 있었으면. 있을 거야. 자주. 그 문장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건 업무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밥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냄비에 물을 끓이는 소리,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는 소리. 아주 평범한 아침 소리들이었는데 그날은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정수 씨는 출근을 했어요. 뭔가를 결정하거나 말하지 않은 채 그냥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회사에 가지 않을 이유를 모르겠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기 있기 싫었던 거예요. 그 집에, 그 사람 옆에, 회사에 가서 일을 했어요. 기계적으로요.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딴 곳에 있었습니다. 동료가 김 반장 분량 체크는 했어요. 하면 했어요 하고 대답했는데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래도 뭔가가 몸을 이끌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을 마주하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수 씨는 찌개를 한 숟가락 뜨면서 꿀꺽 참았습니다. 62살 남자가 밥 먹다가 울 수는 없잖아요. 정수 씨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어땠지?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로.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아이들 잘 키웠고 먹고 사는 건 빠듯했어도 잘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다였나? 그것만 있었나? 사랑했나? 라는 질문을 갑자기 해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 사랑했냐고. 결혼할 때 사랑했냐고. 정수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엔 그냥 결혼이 목표였어요. 30 넘으면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선 봐서 괜찮다 싶으면 하는 거였지. 지금 젊은 사람들처럼 사랑을 먼저 하고 결혼하는 문화가 아니었으니까요. 순희 씨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야무지고 성실하고 가정을 잘 돌봤습니다. 정수 씨도 바람 한번 핀 적 없이 집에만 충실했고요. 근데 돌아보면 두 사람이 진심으로 소통했던 순간이 얼마나 됐을까? 속 깊은 얘기를 나눴던 게 얼마나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이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이런 얘기들은 했어요. 근데 서로가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디가 외롭고 어디가 아쉬운지. 그런 얘기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결혼이었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시대의 평범한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게 충분했냐면 솔직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순희 씨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결혼 생활 30년 동안 무엇을 원했을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꼈을까? 정수 씨는 그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취직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냥 소일거리겠지 싶었어요. 아내가 일에 열심히 몰두하는 걸 보면서 여자들도 이젠 일을 잘하네 했지. 이 사람이 왜 그토록 일에 몰두하는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 가정에 갇혀 살다가 뒤늦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였을지도 몰라요. 그게 흥분되고 신났던 거였을지도. 그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재를 느꼈던 거였을지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진심으로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사장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분노보다 먼저 서글픔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밖에서 그렇게 활짝 피어 있는 동안 나는 뭘 했지?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존재였지? 버스에서 내려주는 기사 같은 존재? 매달 월급을 가져다 주는 사람? 밥상에 마주 앉는 사람? 정수 씨는 거기서 멈췄어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나를 탓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인간이 충격을 받으면 묘하게 자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됐나 하고. 그게 또 배신당한 사람이 더 아프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날 퇴근길에 정수 씨는 슈퍼에 들러서 막걸리 한 병을 샀어요. 집에 가서 혼자 마셨습니다. 아내가 퇴근 전이었으니까 혼자였어요. 막걸리를 마시면서 처음으로 이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내가 본 것은 사실이다. 아내와 사장 사이에 뭔가가 있다. 어디까지 간 건지는 모르겠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질문에서 막혔습니다. 따지면 아내는 부정한다. 증거를 들이밀면 그럼 내가 폰을 훔쳐봤냐고 역공을 받는다. 이혼을 하자고 하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가? 2해 뒤에 퇴직하면 나는 어떻게 사는가? 막걸리를 다 마실 때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수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도 평소랑 똑같았고요. 그 일주일이 정수 씨한테는 굉장히 길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했는데 꿈이 아닌 게 확인되는 거죠. 그 일주일 동안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대판 싸우거나 이혼 같은 말을 바로 꺼내는 것도 지금은 아니다. 일단 아내한테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한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가 집에 있었어요. 마침 아이들도 없고 둘만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거실로 나와서 앉았어요. 아내는 소파에서 뭔가 보고 있었는데 정수 씨가 맞은편에 앉으니까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하자. 그 말투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순희 씨가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무슨 얘기요? 정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회사 사장. 순희 씨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갑자기 왜요? 그 사람이랑 그냥 일만 하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뭔가를 재보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건지 얼마나 알고 있는 건지를. 무슨 말이에요? 모르고 묻는 게 아니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순희 씨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정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힘이 빠졌어요.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확인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는 건 모른 척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 뭘 알아야 해? 폰 봤어요? 그래. 순희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당혹스러움과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은 표정이 동시에 있었어요. 언제부터 의심했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한테 말해. 어디까지 간 거야?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정수 씨는 사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들으면 더 힘들 것 같았으니까요. 근데 모르면 더 힘들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한참 후에 말했어요.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많이 가지는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냥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게 다예요. 진짜로. 정수 씨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말 해? 많이 의지한다고. 없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냥 그런 말들이요. 당신은? 아내가 다시 시선을 내렸어요. 나도 그 사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좋았던 것 같아요라는 말이 정수 씨한테는 오래 울렸습니다. 좋았다. 이미 지나간 것처럼 말하는데 과연 지나간 건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좋았다는 말로 설명이 되는 건지. 정수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그런데 말이 없었어요. 예전에도 말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의 침묵과 이때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예전 건 그냥 익숙한 침묵이었고 이때의 침묵은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침묵이었어요. 정수 씨는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야 하나? 끝낼 수 있나? 끝내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자식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큰애는 결혼해서 손자가 있고 둘째는 직장 다니고 막내는 아직 학교 다니고 있는데 부모가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면 자식들한테 어떤 충격이 될지.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무서웠어요. 62살에 혼자가 된다는 게, 이 나이에 새로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3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두려움이 먼저였는지 분노가 먼저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 뒤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 기간 동안 많이 조용했어요.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정수 씨가 뭔가를 물으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수 씨는 알 수가 없었어요. 회사는 계속 다녔습니다.
사장을 매일 만날 텐데. 그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을 텐데. 정수 씨는 그 생각을 하면 속이 울렁거렸지만 아내한테 회사를 그만둬라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일인데 내가 감히 그것까지 건드릴 수 있나 싶기도 했고. 이 기간에 정수 씨가 유일하게 털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동창 친구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지금은 옆 도시에 살고 있어요. 만나기는 힘드니까 전화로 연락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밤에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좀 힘들다. 왜? 무슨 일이야? 정수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두루뭉실하게 그러다 좀 더 자세하게. 그 친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그게 제일 모르겠어. 당장 뭔가 결정하려고 하지 마. 그런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후회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좀 더 봐.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 뭘 다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그나마 위안이 됐어요. 당장 결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진짜 무섭다. 무섭지. 근데 정수야,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살 날이 얼마야. 그러게. 당신들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30년이 다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 응.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 씨는 한참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30년이 다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아픈 것 같기도 했어요. 일이 주가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먼저 거실로 나왔어요. 정수 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와서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요. 정수 씨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들어. 아내가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 사람 좋아했어요. 부정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알아요. 정수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50이 넘어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나를 처음으로 일 잘하는 사람으로 봐줬어요. 그냥 누구 아내 누구 엄마가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나로서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정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슬펐어요. 그게 내가 그렇게 못해줬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그게 얼마나 원했는지. 그러면 나는 평생 뭐였어? 아내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한 말이 다야? 더 이상 그 사람 만나지 않을게요. 만나지 않는다고? 같은 회사에 있잖아. 업무적으로만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할게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는 게 어떻게 믿어? 그 말에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정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 그 말이 참 어렵게 들렸습니다. 얼마를 기다려야 믿을 수 있는 건지. 과연 믿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는 건지. 당신 그 사람한테 지금도 마음이 있어? 솔직히 말할게요. 감정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감정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해야 할 게 있다는 건 알아요. 그게 뭔데? 우리 결혼이요. 그리고 당신이요. 정수 씨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당신이 그 말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거야. 알아요. 설득력이 없다는 거. 그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지금 당장 뭘 결정 못 하겠어. 시간이 필요해. 그래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정말 업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해. 내가 지켜볼 거야. 알겠어요.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눈에 띄게 뭔가가 변하진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회사에 다녔고 두 사람의 생활 패턴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퇴근 후에 문자를 빨리빨리 확인하는 버릇이 줄었습니다. 식사 중에 폰을 뒤집어 놓고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 정수 씨가 그게 의도적인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그 작은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정수 씨는 처음엔 그 질문이 어색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하고 짧게 대답했는데 몇 번이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씩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젊은 애가 실수를 해서 혼냈어. 근데 혼내고 나니까 내가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떤 실수를요? 이런 거야. 아이고 다치진 않았어요. 다치기야 했겠어. 근데 하마터면 다칠 뻔했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런 작은 대화들이 생겨났어요. 긴 얘기는 아닌데 예전엔 없던 얘기들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싫지는 않았는데 마음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신뢰라는 게 한번 금이 가면 다시 채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잖아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하려고 해도 마음속에 있는 그 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날 밤에 잠을 못 자다가 정수 씨가 혼자 생각했어요. 나는 아내를 용서할 수 있나? 그 질문이 참 어려웠습니다. 용서라는 게 뭘까? 있는 건가? 아니면 알고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건가? 어느 종교에서는 용서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화를 품고 살면 내가 더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라고. 그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마음이 따라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정수 씨한테 말했어요. 오늘 산책이나 할까요? 산책? 응. 오래간만에 같이 걸어요. 정수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같이 산책을 한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아마 몇 년은 된 것 같았어요. 그래. 두 사람이 같이 나갔어요. 집 근처 하천변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나란히 걷는데 각자 앞을 보면서. 그러다 아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저 버드나무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렇네. 변한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게. 사람이 변해도 나무는 그대로네. 정수 씨가 그 말을 듣다가 피식 웃었어요.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었겠지만 왠지 그 말이 좀 웃겼어요. 아내도 정수 씨가 웃는 걸 보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버드나무 아래서 잠깐 멈춰 섰어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나 사실 이번 일 때문에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고. 나도요. 우리가 그냥 같이 살기만 했던 것 같아. 진짜 사는 게 뭔지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우리 둘 다 그랬던 거야. 그 시대가 그랬던 거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진짜로. 나도 미안한 게 있어. 아내가 정수 씨를 봤어요. 내가 당신한테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 그냥 내 방식대로만 살았던 것 같아. 아내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버드나무를 봤어요.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아내가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에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오늘 사장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정수 씨가 돌아봤습니다. 무슨 얘기? 지금까지의 사이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업무만 하겠다고. 그 이상은 없다고. 정수 씨는 잠깐 있다가 물었어요. 그 사람은 뭐래?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기도 잘못됐다고. 그 사람이 거기서 쉽게 놔주던?
아내가 시선을 내렸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니까. 정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좀 달랐습니다. 사장이 쉽게 놔주지 않았다는 말이 걸렸어요. 그 사람도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그 감정이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닌 거니까. 그 사람이 쉽게 안 놓아주면 당신은 어떻게 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제 이 결혼을 지키기로 했어요. 정수 씨가 잠깐 그 말을 씹었습니다. 이 결혼을 지키기로 했다는 말.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정수 씨는 아직 완전히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보게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요. 일은 계속 해야 하고 그게 내 직장이니까. 근데 선을 지키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정수 씨는 한참 생각했어요. 알았어. 뭘요? 일단 지켜볼게. 당신 말 믿어볼게. 아내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떴어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정수 씨는 식사하면서 아내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 선을 봤을 때랑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젊고 생기발랄하고 뭔가 앞에 많은 날이 남아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세월의 흔적이 있고 눈가에 주름이 있고 그래도 아직 여전히 자기 일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처음으로 분노보다 다른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에 큰아들이 집에 왔어요.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손자 나이가 5살이에요. 귀여운 나이죠. 정수 씨가 좋아하는 손자입니다. 손자가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정수 씨는 그날따라 유독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싸우는 모습인가 아니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인가? 아들이 나중에 손자를 재우고 나와서 정수 씨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요즘 어때요? 얼굴이 좀 수척해진 것 같아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정수 씨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아내 이야기를 아들한테 꺼내도 되는 건가? 근데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별일 아닌데 어머니랑 좀 관계가 안 좋아. 왜요? 뭐 사소한 일이야. 그냥. 얼마나요? 요즘 들어. 아들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뭔가 도움이 되든가 하죠. 정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회사에서 사장이랑 좀 친하게 지낸 것 같아. 친하게요? 그냥 업무 이상으로. 아들이 잠깐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폰에서 봤어. 아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수 씨도 말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그 사람이랑 정리하겠다고 했어. 그 말을 믿어보려고.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은지 모르겠어.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아들이 정수 씨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응. 두 분 다 많이 힘드셨겠다. 정수 씨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힘드셨겠다고 하는 말이. 그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나도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어떤 일이든 생기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이. 그렇지. 아버지 이혼 생각은요? 정수 씨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아직 모르겠어. 지금 당장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모르겠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알아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이 정하세요. 그래. 아버지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편이기도 해요. 그게 이상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그게 맞는 말이야. 두 분 다 잘 됐으면 해요. 같이든 아니면 각자든. 그 각자든이라는 말이 정수 씨한테 아프게 들렸지만 그게 현실적인 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손자가 자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얼른 들어가고 정수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보이는 밤이었어요. 그 무렵부터 정수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걸었어요. 예전엔 그냥 집에 있다가 출근했는데 이제는 집을 나와서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오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걸으면서 자기 자신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게 뭔가 거창한 질문 같지만 사실 이 나이에 이 질문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은 그게 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행복한 게 뭔가? 이 남은 인생에서 뭘 하고 싶은가? 정수 씨는 걸으면서 천천히 생각했어요. 텃밭은 좋아요. 흙을 만지는 게 좋고 뭔가가 자라는 걸 보는 게 좋습니다. 여행도 가보고 싶었어요. 지금껏 바빠서 제대로 못 갔는데 경주도 가보고 싶고 남해도 가보고 싶고 손자랑 같이 어디 가고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내랑 말이 통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오래 원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뭐가 힘들고 뭐가 기쁜지를 서로 아는 사이. 그게 부부가 아닌가? 그게 우리한테 없었던 거 아닌가? 물론 그게 이번 일로 아내를 용서하는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원인이 어디 있든 아내의 선택은 아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정수 씨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남편이었나? 나는 이 사람의 감정에 귀 기울인 적이 있었나? 이 사람이 뭔가를 원할 때 들어줬나? 솔직히 잘 못했어요. 그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취직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여자가 일은 왜 하고 반대했고, 아내가 일해서 인정받고 신나 했을 때 그게 별건가 싶었고, 아내가 점점 바빠질 때 서운하다고만 했지 왜 그런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정수 씨의 잘못이라고요? 꼭 그렇다고 할 순 없어요. 그 시대 많은 남자들이 그랬으니까요. 그게 세대의 한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걸 안 이상 앞으로는 달라야 한다는 건 알 것 같았어요. 퇴직이 1년 반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예정자 면담이 있었어요. 인사팀에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냐고 물었는데 정수 씨는 솔직하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말했어요. 퇴직하면 뭐 하고 싶어요? 글쎄 생각은 있는데. 뭔데요? 텃밭 좀 크게 해보고 싶어. 지금 있는 것 말고 좀 더 땅이 있으면. 근처에 주말 농장 분양한다는 거 봤어요. 신청해 볼까요? 그래? 같이 해볼래? 나도 흙 만지는 거 좋아해요. 정수 씨는 그 말에 좀 놀랐어요. 아내가 텃밭을 좋아하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 같이 해보자. 그 짧은 대화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퇴직 이유를 같이 그려본 대화였어요. 나중에 주말 농장 정보를 같이 찾아봤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화면을 보면서 여기는 어떨까, 이쪽이 더 접근하기 좋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 씨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이게 원래 부부가 이래야 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오래 없었던 시간이구나 싶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수 씨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당신 퇴직하고 나서도 일 계속 할 거야? 내가요? 응. 지금 하는 일이 좋은 것 같아서. 아내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보죠. 아니, 계속해. 당신이 일하는 거 보기 좋아. 그 말에 아내가 정수 씨를 봤습니다. 그런 말 처음 해요. 그래? 원래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당연히 싫어할 줄 알았어요. 나보다 늦게 퇴직하고 그러면. 나보다 늦게 퇴직하면 어때? 당신이 좋아하는 일인데. 아내가 뭔가를 한참 보다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수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주말 농장 정보를 계속 찾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선 뭔가 아주 조금 풀리는 게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정수 씨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배신을 당했으면 화를 내야지, 울고불고 해야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지, 왜 그냥 살아가는 거냐고. 맞아요. 그런 선택이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이혼을 하는 것도 따지고 우는 것도 모두 당연한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정수 씨가 선택한 건 다른 방식이었어요. 일단 모든 걸 알면서도 기다려 보기로 한 거예요. 아내가 말로 한 것처럼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지. 용서라는 게 어떤 건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한 일을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있었던 일은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보다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로 하는 것. 그게 용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쉬운가요? 아니요. 그게 항상 맞는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혼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수 씨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혼보다 기다림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나이에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식들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30년을 같이 살아온 세월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 이유인지는 정수 씨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 조금씩 섞여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정수 씨가 자기 자신한테 정직했다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난다. 나는 배신감이 든다. 나는 무섭다.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랑 좀 더 살아보고 싶다. 그 감정들을 다 인정하면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게 옳은 결정인지는 아직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그로부터 약 반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날이 따뜻해지고 주말 농장에 씨를 심을 때가 됐습니다. 정수 씨랑 순희 씨 두 사람이 같이 주말 농장에 갔어요. 토마토 모종을 심고 상추 씨를 뿌리고 고추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수 씨가 흙을 파면서 말했어요. 여기다 토마토 2줄 심을까 3줄 심을까? 2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너무 많이 심었다가 다 못 먹고 버렸잖아요. 그렇긴 하지. 상추는 더 심어요. 상추는 금방 없어지니까. 알았어. 두 사람이 나란히 흙을 만졌습니다. 아무 특별한 이야기도 아닌 아주 평범한 대화였어요. 그런데 정수 씨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흙 냄새가 좋고 봄 햇살이 좋고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그 문자들이 남아 있어요. 가끔 밤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아내를 볼 때 가끔 그 감정이 스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나 앞에서 가로막는 게 아니라 조금씩 뒤로 가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아내가 흙을 묻힌 장갑을 벗으면서 말했어요. 상추 먹을 때 됐을 때 막내 불러서 같이 쌈 싸 먹어요. 그래 그러자. 손자도 데려오라고 하고. 좋지. 다 같이 밥 먹을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정수 씨가 아내를 봤어요. 응 그래야지. 두 사람이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직 여기 있다. 우리 아직 같이 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다였는데 그게 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거의 다 왔습니다. 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분은 아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아내는 잘못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정수 씨가 너무 쉽게 용서했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관점이에요. 어떤 분은 아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간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평생 자기 삶이 없이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이요.
어떤 분은 정수 씨처럼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지금 겪고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 결혼 생활이 어떤지 돌아보게 됐을 수도 있고요. 이 이야기가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삶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다만 이 이야기가 이런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래 살았다고 해서 서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30년을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디서 외롭고 어디서 기쁜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해요. 지금이라도. 두 번째, 배신과 상처는 나이가 막아주지 않아요. 60이 넘어서도 생기고 70이 넘어서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생겼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누군가한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분노와 상처를 품고 사는 것보다 그걸 내려놓는 게 내 인생에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네 번째, 남은 인생이 있어요. 60이 끝이 아니에요. 70도 80도 아직 살 날이 있어요. 그 날들을 어떻게 살 건지 지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수 씨가 보내온 이야기를 읽어 드릴게요. 이 편지가 제게 왔을 때 참 오래 읽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주말 농장에 들러요. 출근 전에 잠깐 들러서 물 주고 오는 거예요. 상추가 벌써 이만큼 컸어요. 고추도 꽃이 피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아침에 혼자 농장에 갔는데 새가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맑은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땅을 파고 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서러운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런 날이 있다는 게 좋다는 눈물이었을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눈물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내는 요즘 주말에 꼭 같이 농장에 와요. 일이 없는 날이면요. 흙 만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30년 동안 제가 몰랐던 것 중 하나예요. 사실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가끔 그 일이 생각나고 그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히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서늘함도 좀 옅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퇴직이 이제 한 해 남았어요. 퇴직하면 뭘 할 거냐고요? 아내가 제안했어요. 퇴직하면 같이 여행을 가자고요. 한 번도 제대로 못 갔으니까 이번엔 천천히 가자고요. 저는 경주에 가고 싶어요. 불국사도 보고 싶고 첨성대도 보고 싶고. 아내는 남해 가고 싶대요. 거기서 해산물 먹고 싶다고요. 그럼 둘 다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오래간만에 보는 그 사람 얼굴이었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웃음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저 이야기 보내드리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힘든 분들 다들 힘내세요. 나이가 들어도 힘든 일은 생겨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봄이 오면 씨를 심을 수 있어요. 씨를 심으면 뭔가가 자라요. 상추도 자라고 고추도 자라고 그리고 마음도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삶은 참 복잡해요. 어느 드라마처럼 선명하게 선악이 나뉘지 않아요. 배신한 사람도 이유가 있고 배신당한 사람도 돌아볼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정수 씨의 선택이 모두에게 맞는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진작에 이혼했을 거라 하시고 어떤 분은 더 버텼을 거라 하실 거예요.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게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 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어땠어?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